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아침 7시 40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종가 매매 종목 어제 대응했던 3부 토건에 관련해 가지고 또 올려놨는데요. 3부 토건 오늘도 더 큰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이 우리 시장에 나타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계속해 가지고 하락하던 3부 토건입니다.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주택 공약과 관련된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민간주도 주택 공급 정책 기대감과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완화 내지는 폐지와 관련된 것들을 다음 주에 논의할 예정에 있는 3부 토건. 앞으로 건설 관련주가 이러한 그 정책과 맞물려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요. 오늘도 더 큰 상승을 위한 이와 같은 또 움츠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 뉴욕 증시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가가 96달러 44센트,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미국산 원유가 이와 같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진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달 들어서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150달러다, 200달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조치가 원유 수요의 위축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전망들이 석유가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봉쇄 조치, 그래서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게 급격하게 이렇게 석유가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유가라든가 인플레 공포에 이런 진정세를 보이는 뉴욕 증시 정말 오랜만에 오르는데요. 내일 기준금리가 0.25%, 0.25 베이스 포인트 오를 예정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FED에서 이제 그 FOMC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빅스텝인 0.5%가 아닌 이 베이비 스텝 0.25%로 올릴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50만 명대에 육박하는, 뭐 50만 명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요. 48만 명 전후로 오늘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37만 명이 정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정점마저 지금 예측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조치 지금 완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리두기 완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래서 전문가들의 또 반대되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과 윤석열, 문과 윤, 청와대 독대 오찬이 있습니다. 원래는 차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점심을 같이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요청으로 둘만의 이런 독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배석자가 없이 MB 사면과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우리 이미 MB 사면과 관련된 관련주 여기 이화공영 우리가 어제 대응했던 종목입니다.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단기 과열 종목으로 30분에 한 번씩 거래를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MB 사면 논의가 있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어제 많이 하락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과 윤석열 두 대통령이 결국은 오늘 배석자 없이 이렇게 만남이 있습니다. 아마 오찬에서 코로나 추경과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올 거고요. 방역 지침과 관련된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올 거고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인 ICBM과 관련된 이런 발사 동향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마 오늘 가장 지금 큰 이슈가 MB 사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반적인 우리 오늘 시장의 뉴스거리고요. 지금 러시아 이 1,500달러 규모의 디폴트, 이 채무 불이행 사항이 거의 임박한 오늘 하루입니다. 지금 모라토리엄 지불 유예가 아니고요.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지금 정점이 지나면은 우리 이 확진세가 끝날 줄 아는데 유행이 또 다시 오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유행까지도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계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오미크론 정점을 먼저 겪었던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조짐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스트리아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점점 다시 오미크론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새 변이도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단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겹겹으로 악재만 지금 쌓이고 있는데요. 환율이 어제 1250원대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않았는데요. 오늘 조금 진정세를 조금 보이다가 다시 금주에 러시아의 이러한 디폴트 선언이 있다. 그러면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에 엄청난 이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는 이 3구 대선이 끝나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구 대선에서 패배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출마자들이 좀 썰렁한 상황인데요. 국힘, 지금 여당이 이제 되는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마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유승민까지도 지금 경기도지사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뿌리는 이런 뉴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 간에 전쟁 물자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든은 굉장히 지금 이러한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열흘 내에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이러한 정밀한 정보 분석도 있는데 아마 지금 물자라든가 탄약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이 조금 종전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이런 물자에서 변동수가 생겨서요.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중국이 러시아를 잘못 도우게 되면 중국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증시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아시아 증시 중에 특히 홍콩, 중국 증시, 이 도시 폐쇄가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중국 증시가 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있는 가운데에서 나토를 겨누는 러시아 흑해 보급로를 지금 봉쇄도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현재 나토에 1인치만 넘으면은 바로 그냥 군사 대응을 하겠다.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푸틴이 지금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 이상성도 나오고 건강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곧 축출이 되고 또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협상이 일시 중지됐는데요. 또 내일 이러한 협의를 또 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러시아가 디폴트를 낼 수 있는 이러한 분수령인데요. 이러한 굉장히 악재 가운데 또 디폴트 선언까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에 충격이 올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유엔에서는요, 러시아가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이런 보고를 유엔 사무총장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 기업들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런 그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 재고가 3개월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속타는 이런 반도체 업종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요, APTC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틀째 하락은 하고 있지만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이러한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윤석열 당선인의 50조 이런 지원과 관련한 이런 공약들이 좀 있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관심주로 APTC 움직임을 유심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가 완전히 좀 또 24시간 영업도 가능할 가능성도 있고요. 18일 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건데 21일부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격리 면제가 완전히 시행이 됩니다. 이러므로 해가지고요, TA 항공이라든가 이 인터파크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터파크 오늘 관심 주고요. 거기에 또 TA 항공도 바로 이와 같은 관심 주고요. APTC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해운운임과 관련 HMM 관심 줍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이 오늘 종가 매매 종목으로 이렇게 관심주 4개와 종가 매매 종목 1개 오늘 성공 투자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들어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성공 투자를 했는데요. 특히 어제 아침에는 이화공용으로 엄청 수익률이 좋았는데 많게는 10%대의 이런 수익까지 가진 이런 익절을 하신 우리 제자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모임인원, 영업시간 완전 해제 검토까지 하고 있는데요. 치사율이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리두기 완화에 무게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독감 수준의 치사율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완전히 우리 믿는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변에서 코로나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격리 면제, 여행 수요 폭발 이런 것들이 TA 항공 또 인터파크와 같은 종목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예약 건수가 지금 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신속 항원 키트로도 지금 확진자 죄송합니다. 확진자 양성 이렇게 그 판정이 있어 가지고 확진자가 앞으로 더 늘 걸로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정점에 임박해서 거리두기를 풀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풀어줬다가 다시 이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나라 뭐 한 13개국 정도 되는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지금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점점 리오프닝과 위드 코로나로 치닫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면서 또 이와 같은 그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전약품이라든가 신풍제약 같은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임상 3상 돌입하는 코로나 치료제가 많은데요. 이런 코로나 치료제들이 동반해서 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행 항공주와 같은 이러한 그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 이런 기대감이 또 국제유가가 하락함으로 해가지고 TA 항공이라든가 인터파크 예약 관련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장이 탈모와 관련 그 반값 탈모 약에 대해서 2분의 1 반값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TS 관련 TS 트릴리온이라든가 하이로닉이라든가 이런 반값 관련 탈모 안철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한울 3, 4호기 착공을 서두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관련 이런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 서전, 기전 이게 전부 다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로 상승 가능하고요.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AI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상승도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관심 있게 볼 종목 다시 말씀드리면요. 관심주 인터파크, TA항공, APTC 그리고 HMM, 삼부토건 이렇게 4 플러스 1 이 1이 종가 매매 종목 삼부토건이고요. 네 종목 인터파크, TA항공 그리고 APTC, HMM까지 오늘 관심권에 있는 이 관심주로 성공 투자 기운 드리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8시 47분에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는 시간까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차분하게 오늘 해외 뉴스 또 국내 뉴스 종합해서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 같이 보시면서 키워드를 잡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